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요양 환자를 돌보는 대표적인 직업이 요양보호사라면 누군가의 돌봄이 꼭 필요한 직업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자세하게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조금 변화가 생긴 점들이 있어서요. 그런 내용을 추가해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신체 활동을 지원하거나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인 업무이죠. 수급자를 케어한다는 점에서는 요양보호사와 비슷하지만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경우 어르신들에 비해서 나이가 젊은 편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 신체활동 지원을 넘어서서 학교를 함께 등하교하거나 다양한 이유들로 외출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예외이지만요. 자, 그렇다면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데요. 학력의 제한은 없지만 나이 제한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교육 시간은 이론 40시간과 현장 실습 10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다면은 32시간만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이름 그대로 장애인 활동지원이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자리까지 매칭이 되기 위해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 홈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 공지사항에 이렇게 매달 교육 일정이 안내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6월 교육 일정 안내를 살펴보면 이렇게 전국적으로 교육기관들이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육기관마다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곳도 있고 오직 전화로 접수를 받는 곳도 있습니다. 일정을 확인하신 후에 본인 거주 지역에서 가까운 교육기관에 직접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본인 거주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을 콕 집어서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싶다면 여기 정보마당에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국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상세 주소와 연락처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집 근처 교육기관에 직접 연락을 하거나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정보를 알아내시면 되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자격증 취득이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장 실습인데요. 실제로 근무하고 계신 활동지원사분과 함께 가정에 가서 경험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습처 구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급자 입장에서 조금 민감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양해를 구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뜩이나 얼마 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에 외부인이 방문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죠.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면서 최근에는 실습하는데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기존에 11개였는데 16개로 5개나 더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수원, 안양, 용인, 하남, 양주 등에 더 설치가 되는데요. 이에 대한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조금 읽어보면요. 이번 교육기관 지정으로 교육기관 접근성이 높아지고 지역의 유능한 인력을 발굴 양성해서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도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현장 실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육과 현장 실습까지 모두 이수했다면 일자리를 구해야 하겠죠. 구직 정보 또한 이 장애인 활동 지원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활동 지원사 수급자 매칭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영상을 제작할 당시에는 이 탭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눌러보면 활동지원사를 구합니다. 구인하는 공고가 현재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근무를 희망한다면 여기 활동지원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이 게시판에 본인의 정보를 올려두시면 기관에서 연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주 유용한 기능이 될 것 같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워크넷에서 활동지원사라고 검색을 하셔도 일자리가 계속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활동지원사는 방문요양보호사가 재가센터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것과 같이 활동지원기관과 근로계약을 맺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활동지원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혹은 전화번호를 알고 싶다면 바로 여기 정보마당에서 활동지원기관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자체별로 기관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가 안내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실제로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기관에서 면접을 하게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실제 가정에 방문해서 장애인 본인과 보호자와의 면접을 거쳐야 최종 일자리를 얻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 본인과 활동지원사가 1대1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다 보니까 서로 간의 어떤 성향이나 요구사항 등이 맞아야 최종적으로 매칭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활동지원사의 시급은 간단히 이 표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단가라고 하는 금액이 있고요. 시급이라고 하는 금액, 그리고 가산급여라는 것이 있죠. 일단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활동지원사는 반드시 기관에 소속이 되어서 근로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올해 활동지원사의 단가는 16,150원이고요. 25%를 제한 시급 12,113원이 바로 활동지원사의 시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산수당이라는 것은 중증 장애인 돌봄 시 나오는 수당을 이야기합니다. 활동지원사의 급여는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적용을 하는데요. 이 때문에 시급이 12,113원이라고 해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했는지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했는지에 따라서 4대 보험 및 퇴직금 또는 주휴수당 지급, 연차 등의 지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서 일요일이나 공휴일 근로 또는 야간 연장 근로 등이 있을 경우 가산수당이 붙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많이 다르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단순히 시급이 얼마다 라고 해서 직업으로 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될 수는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장애인의 특성은 확실히 노인 돌봄과도 달라서요. 정말 내가 이 직업에 최소한의 뜻이 있는 분들이 시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경우 방문요양보호사와 다른 점이 한 번 인연을 맺은 활동지원사가 수년 동안 가족같이 함께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인연을 이어가는 활동지원사와 장애인 수급자도 종종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도전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나이 제한이 없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취업을 생각하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의 일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장애인 활동지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내용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